안녕하세요. 복장TV 복장입니다. 최근 구로구역 인근에서 가칭 구로지역주택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주지가 구로역 인근의 역세권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조합원을 가입해서 한 800명 정도, 850명 가량의 조합으로 가입한 곳입니다. 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여러 분쟁이 있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 신문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보면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약 300명이 서울 남부지검에 사기를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상세한 고소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해당 기사를 댓글로 링크를 걸어두고 다음 기회에 해당 내용도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주장은 조합 측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 토지 사용 확보율을 70에서 80% 정도를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을 믿고 조합에 가입했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까 토지 사용률이 30%에 불과했다는 내용입니다. 토지 사용 확보율이 그렇다면 왜 중요할까요? 그래서 토지 사용 확보율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 설비 인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80%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서 소유권 또한 15%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통해서 조합이 되는 것이고,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단순히 그냥 임의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택사업에 있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주택법을 살펴보면 내용이 많죠? 내용이 많아서 조금 내려볼게요. 해당 규정을 보면 여기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호를 보면 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을 토지 사용권을 확보할 것,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 주택 건설대지의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이 2020년 6월 9일 날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다른 건 몰라도 사용권은 어떻게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권을 15%에서 확보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단계에서 소유권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잔금을 줘야지만 토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주택법을 통해서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을 매우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것은 그동안 조합원에 가입을 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조합 설립 요건을 엄격히 해서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어느정도 사업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와같이 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주택사업을 할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주택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확보가 이슈가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물론 주택사업도 대부분 성공을 하죠.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토지를 확보해서 해당 토지의 건축물 같은 지정물을 철거하고 이후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 확보율, 토지 소유권 확보율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에 가입할 때는 해당 토지 사용 확보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토지 소유권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인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기망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조합에서도 조합 계약 취소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토지 사용 확보율,
소유권 확보율 또 이용 확보율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 지역주택조합과 취소, 무효 주장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인정되는 경우는 토지사용 확보율을 속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외의 경우는 사실상 잘 받아지진 않아요. 해당 조합원 주장이 맞는지, 조합 측 주장이 맞는지 추후 판결 수사 결과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구로 지역주택조합의 내부적인 분쟁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 보입니다. 다만 주택사업을 중단하고 해당 재산을 청산하는 게 아니라면 결국에는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서 주택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조합원 주장대로 분담금 중 상당 부분을 토지 매입에 사용되지 않았고 다른 부분에 사용됐다면 추가 분담금의 발생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택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문제가 됐던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을 매우 엄격히 해서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 그리고 주택건설 대지의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의 관련 비리 행위였는데요. 그동안 페이퍼 회사에 가까운 업무 대행사가 문제가 발생하면 별다른 자력이 없어서 그 해당 손해가 모두 조합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업무 대행사의 자격 요건도 최근에는 엄격히 규정하였습니다. 이건 주택법 규정인데요.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을 요건으로 등록 사업자, 공인중개사법사 중개업자, 정비사업 정보관리업자, 기타 등록 사업자, 신탁업자 정하는데 해당 등록업자가 추상적인 규정이죠. 좀 더 상세히 규정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가 바로 그 등록자인데 법인의 경우는 5억 이상의 자금을 보유한 자, 개인인 경우는 10억 이상 자산평가를 보유한 사람, 즉 일정한 규모의 자력이 있어야지만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그런 자본력으로 책임을 지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업무 대행자의 업무 범위도 보는 김에 같이 보면 총회나 총회 같은 거, 임시총회, 정기총회, 창립총회, 장소 정하고 안건 통제하고 조합 운영 업무를 지원하는 거고 또 조합 위반 선거 관리 지원, 기타 많죠 사실. 이거는 간단한 예시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주택법 규정을 많이 개정하고 보다 주택조합 설립 요건이랑 업무 대행사 자격도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국의 많은 지역주택조합에서 크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앞으로 주택법을 재개발, 재건축에 적용하는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같이 더욱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로 지역주택조합 가칭이죠. 이 문제도 잘 해결되길 바라고 아무쪼록 주택사업에 성공해서 조합원들에게 새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많은 정보 동영상을 통해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